절대 전략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연속적으로 배터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언택트, 게임 이렇게 5섹터로 압축 전략 꾸준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첫째도 차별화, 둘째도 차별화, 셋째도 차별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이유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차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절대 전략이나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너도 나도 오릅니다. 내가 언택트나 게임을 잘 고르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돈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수익 내기가 수월하죠. 네이버를 놓쳤으면 뭐 카카오를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카카오 게임즈를 놓쳤으면 위메이드나 NC를 사면 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쳤으면은 삼성 SDR 사도 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을 사도 되는 거고, 첨보를 사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놓쳤으면 하이닉스를 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을 사도 되는 거고, 이렇게 선택지가 좀 수월했다 이겁니다. 차별화가 없는 시장, 유동성이 적은 구간에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 3,300에서부터 유동성 축소 구간, 좋은 기업 싸게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현금화나 욕심을 좀 내려놓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었다가, 정작 이제 폭력이 나오는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기업들을 보면 다 좀 중심기업이거나 대표기업이라는 거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 쪽에 저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6월달과 이제 7월달 그리고 이제 8월달에 들어서는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밸류의 상승과 하락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그죠?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선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 3개월이나 6개월 뒤, 1년 뒤까지 이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 자금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랠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작은 랠리가 나오느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매물 소화를 하는 거고요. 저는 첫 번째 공포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구간이어서, 작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유동성, 이 축소 구간에서 비롯되었던 상당수의 좀 거품들은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을 거치면서, 7월 달 초까지 공포를 조장한 대규모 신용청산이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하게 꼭지에서 따라갔던 사람들,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욕심을 부렸던 무지한,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을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단계가 저는 5월 달에서 6월 달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은 다른 국면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었던 사람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두 번째 구간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돈을 안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물리기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주식이 계속 거래가 됐느나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승질나게 해야 됩니다. 승질나게 해야 되고, 배 아프게 해야 되고,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건 하워드 막스가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 투자가 가운데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월가의 투자 영웅들이 강세장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두 번째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논리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7조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 시장이 뭐 13조, 15조 터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통과한 사람들은 신용을 안 썼으니까 두 번째의 이 물량들을 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승질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질나야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승질이 안 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극과 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는 미친 듯이 가는데 누구는 완전히 왕따. 그러면 승질나거든요. 그럼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기간을 두면서 가는 거고 3단계가 이제 허탈 단계로 가야 됩니다. 허무하게. 아씨, 그때 그냥 들고 있었으면 큰 수익 났어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만들어야 되는 단계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건데 3단계는 지금은 아니고 2단계 정도의 단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을 그냥 단순히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로 바라보지 말고 큰 틀에서 지금 국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그러면 욕심을 좀 덜어낼 것과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갈피를 잃어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만 조금만 달리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승질나게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요. 배 아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매이게 만들고 그냥 들고 있을 걸. 괜히 팔았네? 아니면 더 살 걸. 이런 식으로 아쉬움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런 욕심이 무지한 상태에서 생기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 논리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로 포장이 되는 거냐면 차별화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차별화로. 여러분. 차별화로 포장이 되는 거라고. 실적 잘 발표된 기업, 실적 잘 나오지 않은 기업, 그 다음에 모멘텀 좀 생성된 기업, 모멘텀이 없는 기업. 그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조금 더 투자가들이 자금을 쏠 수밖에 없게끔 여론화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생성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차별화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전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4대 산업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IT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언택트나 게임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 다 비주도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중국 소비주,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신재생, 건설.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이 8대2나 9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도 산업 비중이 80%, 90%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업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그거 한번 팔아줬다가 상대적으로 적게 갔던 주식들 또 다시 밑에서 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의 내 계좌를 형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형성을 할 테니까 여기서 점점 강해지는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가면서 또 반대 급부에 있는 주식들의 터닝 포인트를 핵심을 가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이동시키는 게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능력이 없으면 계좌는 답보 상태를 보이거나 승질나거나 아니면은 허무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업에 대한 선별 능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가격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함부로 한 곳에 몬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차라리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나은 성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죠? 자,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2,550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2,550 이하에서는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 값어치는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2,550을 기준으로 이건 꼬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수치는 다음 주 초반 정도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치는 아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높이는 거지 낮추지 마십시오.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4가지 산업군 가운데서 목표치가 업이 되는 애들이 있고 낮아지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 50만원대 초반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수가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구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 주식을 따라가주는 나머지 배터리들이 발생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소재라든지 첨브랜드 이런 주식 따라오지 못한다. 그럼 이거 차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한 쪽을 여러분들이 승부 보는 게, 약한 쪽을 승부 보는 게 아니라 강한 쪽을 계속 들고 있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26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꼬리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가격을 높여야 됩니다. 28만 3천 원을 가격을 더 높여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면 한 3천 원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28만 3천 원에서 한 28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죠. 아, 그거까지는 그냥 다 할인된 가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하나로 같이 보기보다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움직여야 시총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가 해외 기업들 조정 나오면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IT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약세 흐름이 나오는데, 이 조정은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내년도 1분기까지 컨센이 다운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상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실적치는 다 다운시키는 게 맞는 건데요. 근데 목표치는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목표치는 더 높아질 거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6만 6천 원, 6만 7천 원 이야기 해드렸는데, 악재는 생기고 실적 하향은 됐지만 목표치는 높아지는 구조로 바뀐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6만 6천에서 6만 7천 원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거 한 6만 8천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나는 형태의 목표치가 나온다. 이거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건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0일선 돌파가 된 다음에 나머지 바이오제약에서 좀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좀 중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 같은 주식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 바이오제약에 대한 사이즈가 강남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판교면 판교, 잠실이면 잠실, 흑석동이면 흑석동, 약간 번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형주들의 흐름들이 연동되는지를 보면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대전략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아래쪽으로 방향이 뚜렷하게 잡힌 만큼 좀 더 조심조심 오늘장 시간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장 마칠 때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